멤버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심을 비춰드려서 죄송합니다. 저게 기절을 하고 기억이 쭉 있어요. 그리고 좀 바닥에 벌겋게 좀 뚫어갖고 넘어가가지고 많이 꼬맸고, 그리고 이제 그게 수요일날 사건인데 어저께 오늘도 약간 쇼크 상태예요. 이게 볼륨은 많이 안 올릴게요. 볼륨은 많이 못 올리고 그 정도로 끝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저도 연식이 별로 낮지는 않으니까 59년생이니까 이제 67이잖아요. 그 정도로 끝난 게 천만다행이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십시오. 최소한 CSA보단 오래 살아야죠. 네. 권영세보단 오래 살아야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졸이실 텐데, 제가 후보나 무슨 이런 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상태라서. 그런데 그냥 좀 이렇게 좀 편한 얘기를 드릴게요. 좀 느닷없이 편한 이야기를. 우리나라의 이 종중 카르텔 혹은 좌빨의 뿌리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베이징이고요. 저는 사실 종북이라는 말도 최근 몇 년 동안 잘 안 썼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학생운동을 했을 때는 종북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주로 집중된 시기가 79년, 80년에서부터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수배당하고 끝낸 시기가 88년이에요. 종북이 대가리를 들은 건 85년부터입니다. 85년부터 종북이 대가리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갔을 때, 제 마지막 챕터에 종북 애들을 본 거예요, 그때가. 그래도 이제 그게 대충 어떻게 맥이 간다는 거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종북이라는 게 어떠냐면요, 제일 산층부에 가면 김일성주의를 안 믿습니다. 아래 수준의 애들이 믿어요. 예를 들어서 평양에 잠수함 타고 갔다 온 애들, 그러니까 남포로 잠수함 타서 해주가 거기로 잠수함 타서 거기서 평양 갔다 온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이쪽으로 온 애들이 있는데, 걔들한테 제가 물었어요. 저한테 이제 학번으로 치면은 한 5년 안에 학번이 되니까, 야, 너 진짜로 수업방울로 수류탄 만들어 던지고, 그 다음에 뭐 나뭇잎하고 대동강물 건너고 이런 수령님의 신화를 너희 진짜 믿어서 그거 했냐? 라고 나중에 물었더니 이 친구들이 안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물었어요. 너희가 정치 투기 아니야? 다시 말하자면 어차피 혁명을 할 거면은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게 낫다라는 그런 정치 투기 아니었냐라고 물었더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종북의 밑대가리들은 정치 투기꾼들입니다. 이거는 종북이 나오기 전에 78년도에 터졌던 사건, 난민전이 북한에 보낸 편지에서도 나타나요. 1978년. 그 편지가 지금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A4 용지 한 장 반 정도인데 얼마나 웃기냐 그 편지. 처음은 어떻게 시작하냐? 김일성 동무로 시작합니다. 맘먹고 시작해요. 마지막 끝날 때는 어떻게 되냐? 수령님 많이 도와주세요로 끝나요. 하나의 편지 안에 앞대가리와 끝맺음이 달라요.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의 편지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진 애들이기 때문에 북이 쪼들리고 베이징이 뜨는 순간 얘들은 면허를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지금 6개나 쓰는 애들 보면 평양 면허는 옛날부터 있던 면허고요.
그건 뒷주머니에 있고 가슴에는 베이징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면허가 2개인 애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무서운 거는 종중입니다. 종중이에요. 아무튼 간에 지금 우리 사회의 그 앙적인 존재, 종중 카르텔은 뿌리가 2개입니다. 하나는 베이징이고요. 다른 하나는 어디냐? 중국 사랑에 빠졌던 미국의 하이퍼 글로벌리즘입니다. 이때 하이퍼 글로벌리즘은 초글로벌리즘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죠. 이 컨셉은 뭐냐면은 그게 왕년의 스탈린주의 학살자든 왕년의 모택동주의 학살자든 왕년의 김일성주의 학살자든 세계시장 속에 푹 담가서 본맛을 보게 하는 착해진다라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시장과 돈이 구원자라고 믿는 거예요. 세계시장과 돈이 구세주라고 믿는 겁니다. 이 중국 사람 하이퍼 글로벌리즘이 사회에 퍼뜨리고 있는 컨셉이 뭐냐면 그게 바로 LGBTQ, 그 다음에 뭐 다양성, 포용성 이런 이름으로 들은 공화국의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착각을 퍼뜨리는 것을 그들이 해온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야기 정리하죠. 우리 종중 카르텔에, 우리 국가, 우리 사회의 종중 카르텔의 뿌리는 하나는 베이징에 다 있고 하나는 워싱턴에 다 있는 겁니다. 혹은 뉴욕에, 혹은 캘리포니아에, 혹은 하리우드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에서 저는 반동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세상에 우리나라 좌빨들이 저를 두고 저 악질 반동새끼라고 불러주기를 정말 학수고대합니다. 실제로 지들끼리 모이면 그렇게 부릅니다. 저 또라이 반동새끼라고. 저를 거부를 할 때. 반동이란 말을 왜 좋아하냐? 영어로 반동이라는 건 리액션이에요. 리액션이라는 건 뭐냐? 하나의 흐름이 있었을 때 그 흐름에 대한 반발이 곧 리액션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권영세 양아치질에 대해서 반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같이 보여주세요. 영세야, 우리를 반동이라 불러라. 영세야! 우리를 반동이라 불러라. 영세야! 우리를 반동이라 불러라. 저는 권영세가 저를 두고 반동뿐만 아니라 반동 새끼라고 불러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예로 알겠습니다. 영세씨, 백모를 반동 새끼라고 부르면 정말 명예로 알겠고, 저를 중국 공산당 용어식으로 따라서 반동 군자라고 부르면 더 명예로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는 지난 한 30년 동안 미국을 풍미해왔던, 30년 동안 미국을 풍미해왔던 중국 사람 하이퍼 글로벌리즘의 해체주의에 대한 거대한 반동입니다. 보수주의 반동입니다. 도덕적 보수주의 반동입니다. 기독교 보수주의를 핵심으로 삼는 반동입니다. 맞죠? 우리도 영세한테 우리 자유공화국의 위대한 반동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세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 반동의 뜨거운 맛을 본 적 있냐? 뭐 이런 말을 좀 하고 살아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신중 카르텔에 미국 조건이가 끊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계의 한쪽 다리가 끊긴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다리 하나 남았습니다. 이 다리는 어디냐? 베이징 다리거든요. 베이징 다리는 지금 베이징 자체가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같이 따라해주세요. 영세야! 영세야! 베이징! 베이징! 망한다! 망한다! 너 어떡할래? 어떡할래? 예, 옛날에 주중대사 하면서 그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전승실 그 위에 천안문 위에 올라가기까지 한 혁혁한 뒷작업, 그러니까 밑밥 작업을 했던 분이니까 베이징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권영세 의원께서는 특별히 애석하게 여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걱정을 안 해요.
지금 대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왜냐 대한민국을 옥죄해 왔고 대한민국을 병들어 왔던 한쪽의 베이직에서부터 오는 영향력, 다른 한쪽에 저 미국의 저 빌어먹은 놈의 중국 사람 하이퍼 글로벌리즘에서 오는 영향력, 이 두 개의 영향력이 다 끊긴 상태입니다. 지금 뭔가 두 개가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 종종자빨 신중카르텔 본가 두 개가 망하고 있습니다. 지들이 영업 빼는 재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국인들이 꼬치가 돌아서 좀 이상한 판단을 요번에 일산에서 한다. 그러면 나라는 안 망하지만 대가는 묵묵하게 치를 겁니다. 나라는 안 망하지만 대가는 묵묵하게 치를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는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대가를 묵묵하게 치를지 모른다는 걱정은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선택을 위해서 오늘 이 순간부터 열심히 뛰셔야 합니다. 맞죠? 네. 제가 이제 오늘 영세한테 큰 소리를 못 질러주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몸이 좀 쇼크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좀 더 약간 좀 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돌이켜보세요. 12월 3일 계엄령 선포에서부터 그 다음에 4월 4일 하늘 때까지 일어난 일이 뭡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윤 대통령이 앞뒤나 계산하고 내가 이 짓 저지르고 나면 국민이 각성할 거다. 그래서 나를 정치적으로 다시 되살려줄 거다. 이런 명확한 계산을 하고 12월 3일에 저지른 게 아니에요. 상황에 몰려가지고 내가 끽소리라도 내도 죽어봐야겠다라고 절박한 심정에서 낙하산 안 메고 그냥 만날타 상국에서 뛴 거라고요. 그럼 원래는 떨어져가지고 떠들렸어야 돼. 그런데 제가 한번 세력탈출에서 보여드린 적 있죠? 상공, 예를 들어서 1000m, 7000m에서 뛴 사람이 낙하산 없이 그게 살아요. 어떻게 사냐? 초대형 초고기는 그물을 깔면 삽니다. 우리가 그 그물을 깔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의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어쩔 수가 없었다. 그렇게라도 국민들한테 알릴 수밖에 없었다. 그 국회 독재, 종중 카르텔이 주도하고 있는 입법 독재의 참담한 실상을 그렇게 말고도 알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당신 속 알아준다. 라고 국민들이 다 튀어나갔던 거 아닙니까? 영세 빼고 다 튀어나갔던 거 아닙니까? 영세야! 배신자! 배신자! 다시 한번 배신자 해주세요. 영세야! 배신자! 영세야! 배신자! 예, 그래서 그 속을, 그러니까 이제 꿈보다 해몽이 중요한 거거든요. 역사라는 게 해석이잖아요.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컨셉이 중요한 거고 정신이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합니다. 왜 정신과 영혼이 중요하냐? 시작과 끝이 정신과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대한 일은 정신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마땅히 해석으로 마감 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3일 계엄령에 대해서 해석을 제대로 해드리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젊은 친구들한테 퍼져나가서 젊은 친구들이 1월부터 그것을 계엄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 4일 윤 대통령이 비록 파면됐지만 절반의 승리, 절반의 패배였습니다. 맞죠? 파면됐다는 점에서는 우리의 패배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각성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이 각성은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때의 각성과 다릅니다. 제가 그때 아주 그냥 열렬하게 뛰어가지고 감옥을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저 같은 사람의 주장은 소수였어요. 다수는 뭐냐면은 박사모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혹은 여성 대통령에 대한 연민, 혹은 인격살인에 대한 분노. 저는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저는 박사모 같은 타입은 아니었고, 대통령을 인격살인해서 저런 식으로
나치와 공산당이 때려잡아서 제거를 하면 그게 자유공화국의 전통과 기풍이 뭐가 되겠냐. 그래서 저는 그때 조중동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라는 그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권영세는 이번 탄핵 때도 그때도 그랬지만 이번 탄핵 때도 실제로 탄핵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권영세는 드디어는 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도 무지막지한 야마우짓으로 왜곡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외칩니다. 영세야, 네가 나치냐 공산당이냐. 자, 다시 따라해주세요. 영세야, 네가 나치냐 공산당이냐. 영세야, 내가 나치냐 공산당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이켜보면 4월 4일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패배입니다. 저는 김문수라는 인물이 후보가 됐다, 대통령이 됐다, 여기에 대한 입장 자체는 오늘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조직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를 권영세가 뒤집어 엎었죠. 5월 9일, 5월 10일 뒤집어 엎었죠. 프로세스를. 그래서 5월 10일 새벽 3시에 더 뒤집어 엎었죠. 영세는 부도한 자입니다. 프로세스가 없으면 폭도공화국입니다. 프로세스가 없으면 나치고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영세한테 너 나치냐 공산당이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자, 집권 공당의 프로세스를 집권당의 지배자들이 뒤집어 엎었을 때 그 순둥이 같다고 알려져 있던 국힘 당원, 저 국힘 당원입니다. 또 그 순둥이 같다고 알려져 있고 그냥 당 위에 지도층이 뭐라 그러면 줄줄이 따라다닌다고 알려져 있는, 신전한다고 알려져 있는, 개념 없다고 알려져 있는 국힘 당원들이 5월 10일 토요일에 무슨 짓 했습니까? 브레이크 걸었죠? 브레이크 걸었죠? 세계 정당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세계 정당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위대한 일입니다. 민주당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잘 되길 바랍니다. 이재명도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해 줍시다. 대명아! 배우세요! 민주당! 배우세요! 국회! 배우세요! 문수야! 배우세요! 준성아! 배우세요! 자, 우리가 외친 거는 어떤 정당에 대한 호불호도 없고 어떤 후보에 대한 호불호도 없습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의 프로세스에 관해서, 정당 정치의 프로세스에 관해서 주요 정당과 주요 정치인이 배우시라고 권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저 야바오군 같은 짓을 했던 권영세도 다시 한번 우리가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영세야 배워라. 영세야! 배워라! 영세야! 배워라! 그래서 이제 제가 5월 10일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챕터 2였습니다. 정치내전 챕터 2입니다. 정치내전 챕터 1이 4월 4일까지였고 정치내전 챕터 2가 5월 10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 3일 대선이 정치내전 챕터 3입니다. 그때 어떻게 결판날지 그것은 각자 판단하시고 각자 최선을 다하십시오. 맞죠? 이거 꼭 말해야 됩니까? 필요 없죠? 20전심! 네. 자, 외쳐주세요. 20전심 대한민국 만세! 20전심! 대한민국 만세! 20전심! 대한민국 만세! 제가 이 다음에 손자를 낳으면, 정치를 시키려면 꼭 이름을
이신전심이라고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선거법에 걸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선거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신전심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어떤 특정 후보, 특정 정당의 얘기가 아니라 그건 정권 출신에 관한 얘기, 역사에서 지금 이 순간에 대한 해석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6월 3일 대선에 의해서 누군가 대통령이 될 거고, 그게 누가 되냐에 따라서 완전히 나뉠 겁니다. 한쪽으로 가면은 한미동맹이 강화될 거고, 다른 한쪽으로 가면 중국과의 관계가 강화될 겁니다. 또 그 결과 우리 한국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를 거냐, 어떤 성과를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자 계산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히 이른바 진보, 제 용어로 좌빨스러운 자들은 우리가 중국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미국의 총알바지가 돼서 우리가 안보가 위태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던 그건 여기 계신 분들의 개개인의 양심과 정신의 자유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그게 어떻게 6월 3일 대선에 결판나던 6월 4일부터 정치내전 시즌 3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6월 3일까지 시즌 3고 시즌 4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 여러 친구들, 오프라인에 여러 친구들 여러 가지 엄청 강화해 주십시오. 엄청 강화해 주십시오. 6월 3일에 이 길로 가서 우리가 박터지게 싸우기 시작하던, 저 길로 가서 우리가 좀 더 숨 돌리고 싸우기 시작하던, 반드시 헌법 문제, 그리고 입법 독재 문제는, 국회 독재 문제는 상수로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외칩니다. 상권 분립 대통령제. 자, 하시죠. 상권 분립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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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독재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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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